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제22대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4회를 맡은 한주혜입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이지영 통역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했고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명의 후보 모두 초청됐으며 토론회 순서와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토론회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후보 김상헌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이상휘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고 공통질문과 공약 발표 및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 뒤에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 즉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 다시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 방식과 공통질문 주제는 포항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후보가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를 못 막았습니다. 내릴 줄 모르는 높은 이자도 못 막았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못 막았습니다. 초부자 감세도 못 막았고 줄어드는 민생 예산도 못 막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거친 손길도 못 막았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수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 2% 수치가 아니라 10%, 20%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민생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지와 무능으로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민생을 외면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멈춰 세워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바로 세움 김상헌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 시작 발언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 울릉군 유권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이상입니다. 정치가 실종이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골목골목 다니면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정치의 본질은 화합과 상생과 통합이 있습니다. 지역과 기업 간이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는 물론이고 중앙 정치까지도 갈등과 대립,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으로 치면 척추와도 같습니다. 척추가 잘못되면 걷지 못하죠. 똑같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우리 지역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남구 주민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꼴뚜기에 나오는 연기는 우리가 마시는데 공원은 다른 곳에 짓더라. 많이 소외됐습니다. 최광동이 배후단지로서 소외됐습니다.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보수의 성지인 포항 남구 울릉군입니다. 보수의 철학과 같이 지켜내겠습니다.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최선을 다해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통질문입니다. 후보자들께서 바라보는 상대 후보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남의 장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선 김상헌 민주당 후보는 제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 얼굴이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 저보다도 상당히 젊은 그런 후보입니다. 지역에 다니면은 민주당 김상헌 후보를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골목골목 다니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더라도. 무엇보다도 우리 김상헌 후보는 도의원을 거쳤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알죠. 고향을 떠나 있었던 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 이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상당히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분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같이 손을 잡고 지역 발전,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희 후보님께서는 볼 때마다 늘 웃으면서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후보의 장점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2대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에는 총 9명의 후보자가 나섰는데요. 마지막 경선은 국회의원과 경선을 치러서 최종 후보로 확정되신 저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항에서는 이상희 후보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경선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을 보면 후보님이 가진 저력이 대단하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도 이상희 후보님과 좋은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 공약 발표해 주세요. 예, 포항시와 울릉군의 지역 활력을 높이고 포항 시민과 울릉 군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상원의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두가 직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생애 주기별 7대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지방아기 기본소득입니다. 향후 10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등 모두 7가지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포항시와 울릉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스코와 지역사회 상생 협력 추진, 포항 울릉형 일자리 도입으로 신규 일자리 1만 개 확보, 거점별 스마트 청년도시 조성, 영일만대교 조속 완공, 독도 수호청 울릉도 설치, 울릉공항 조기 완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셋째,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일괄 보상 등을 통해 국민이 국가를 믿고 더 열심히 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고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항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형상항 다리를 넘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형상항 다리 넘어서 철강 공업 단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달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철강 공업 도시 50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의존도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문화 도시로 가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그 적기라고 저는 봅니다. 영림만 대교에 대한 설계 용역비 그리고 착공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약 1,350억이 배정이 됐는데 이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포항의 100년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선 영일만 대교와 관련된 환경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공약으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포항의 메트로시티 건설, 이것을 영일만 대교의 허브, 관광 허브와 연결해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이 관광객들을 포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된다 봅니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강공업도시 배후로 인해서 환경적 요인들이 굉장히 소외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천 같은 지역, 연일 같은 지역은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입법과 개정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간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물 부족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자별 공약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호 2번 이상휘 후보는 기호 1번 김상원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점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이 또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실천적 방안들도 좀 보였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적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무료 시내버스와 월 3회 반값 택시를 운행하겠다. 이게 이제 완전 관용제 도입이라든가 택시 교통 패스 도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 공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료 시내버스와 월 3회 반값 택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와 택시 교통 패스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민생 대책은 필수 생활비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교통 패스를 도입해서 누구나 택시를 월 3회에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학위 기본소득과 같이 매년 20년간 50만 원씩 지급하고 향후 10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동 등에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처럼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무료 시내버스와 월 반값 택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휘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완전 공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포항 시내버스가 총 149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약 40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적자 운영을 감소한다는 것이죠. 물론 버스가 공익적 수단이기 때문에 완전 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행할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또 이 정부 연색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 가용 예산으로 할 수가 있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료 시내버스는 총 예산이 한 116억 5,289만 원 정도로 예산이 추계됐습니다. 2023년 포항시 이용객이 995만 명 정도 됐었는데 이 금액을 따지면 115억 39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울릉도 이용객이 한 8만 9천 명 정도 돼서 기준으로 하면 1억 1,299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특히 월 3회 반값 택시는 이 전국 단위로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무료버스는 포항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월 3회 반값 택시는 전국 단위로 약 2,052억 정도 되면 충분히 월 3회 반값으로 무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기호 1번 김상원 후보가 기호 2번 이상휘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후보께서는 오천에 SRF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이전과 포항 남구의 고도 제한 완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오천의 SRF의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2035년까지 운영하겠다고 이미 오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공약을 오늘 당장 이전을 결정하고 건설에도 5, 6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또한 남구의 고도 제한 완화 공약은 군부대를 이전해야 되는데 가능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SRF 문제는 오천에 굉장히 큰 현안이죠. 연일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소위 말해서 꿈과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현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불필요한 문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SRF의 이전 문제를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대안을 여러 가지 많이 제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이 SRF 문제, 5천의 악취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어떤 위정자와 어떤 정치인들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 시작이 돼서 이 문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 내 소각장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환경 전문 보좌관을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네, 계속해서 김상원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아주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이세요. 제가 이상희 후보님의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이미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해 국회의원 선거용 공보물이 맞는가 싶습니다. 동빈대교는 이미 건설 중에 있고 곧 개통합니다. 포항시에서 호미반도 해양 생태공원 관광벨트 조성 역시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경우는 남구에 댕댕동산이. 네, 질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 고도 제한의 문제를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도 제한의 문제는 지금 동해면 쪽에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폐 구간을 활용을 해서 이 고도 제한을 일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40년 동안 고도로 인해서 전개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힘남로 태풍 피해 때도 고스란히 전개축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일부 전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개축을 하게 되자면 고도 제한에 대한 비행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 영향 평가 비용이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 부담 비용이 600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 비용 자체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에 대한 부분들은 SRF 꿀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고민을 해야 될. 네,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번엔 후보자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플랫폼 소비 시대에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긴급하게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SOS 금융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소규모 대출금에 대해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높은 금리를 쓰는 분들을 위해서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고 당장의 생계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추가 대출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그야말로 응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생 문제가 해결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돌아오면 자영업이 튼튼해지고 다양해질 것이며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각자 개성을 살린 자영업이 우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영업 변화는 그것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유입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인터넷 플랫폼 소비 시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소비에 한정해서 지역 살권을 살리는 폐쇄적인 정책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활성화시켜서 포항과 울릉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독보적인 상권 형성과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네, 이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 답변해 주세요. 대형마트와 인터넷 플랫폼 소비 시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 상권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고안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기업들과 상권과의 유기적인 소통적 관계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코의 근무 교대 시간이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교대 근무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부로
회식을 한다든가 또는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 자연히 위축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철강공단 내에서는 독신자 거주지에서도 이 아침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일까지 있는데,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부터 좀 정치를 발휘해서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지역 상권을 활용하고 지역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하는 어떤 체계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젊은 층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무료 쿠폰 제도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에서도 기숙사를 한 800군데 더 만든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내부에 만들지 마시고 송도나 해도나 이런 지역별로 네,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5분 동안 저출생 및 지방 소멸에 대한 방안을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 주도로 5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동안 포항시와 울릉군이 떠들썩했습니다. 2004년 사기죄로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 그가 이끈 다단계 업체 제이유그룹 홍보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우리 지역 후보로 출마했다. 35만 명에게 수조 원의 피해를 끼친 민생사건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의 해명이 있었지만 아직 우려스럽다는 포항, 울릉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민들 앞에서 누가 더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지를 보여드리는 자리이니 이런 추문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대표적인 공약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메트로시티 건설이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천 지역, 연일 지역의 매연 문제, 악취 문제, 이 부분을 법 개정과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메트로시티 건설은 전체 52k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 가지 네네.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되고 이행 절차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포항이 지반이 약한데 이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한 지반, 즉 모래사질로 된 부분들은 북구 쪽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북구 쪽에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요즘에는 새로운 공법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고, 이 공법, 즉 저심도 모듈 공법인데요. 이 공법은 광주의 2호선이 이 공법으로 인해서 내년대 지하철 2호선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후보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과 후보님의 생각이 판박이처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세수는 펑크 났는데 대통령은 지난 2달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약 900조 원의 퍼주기 약속을 했습니다. 총선용 에더벌룬 아니냐고 따지고 묻자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나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재정은 45조만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치 세상에 없던 일을 내놓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 마음대로 민자 투자를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선거에 저임해서 헛공약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선거에 저임해서 포항에 내려오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포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포항 경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포항 경제 굉장히 어렵죠. 우리 김상훈 후보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포항을 오래 떠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만 하역 근로자로 일하다가 30살 때 포항에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포항에
고향이기 때문에 왕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네. 저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한 시각은 시민들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 폭망과 민생 포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IMF 이후 25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수출은 지난해 감소하고 무역 적자는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버텨내겠습니까? 가게가 버텨내겠습니까?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 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야 할 그 사안이라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김상은 후보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모든 잘못이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았고 이런 임금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고용직보다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게 됐고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배출하는 것이 지금 노동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한다는 것은 네,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가 5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저출산 문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만의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이 걸린 아주 심대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에 대한 문제는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져서 그 저출산 문제 자체가 심화되게 되면은 안보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산업화에 대한 문제이고 여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지방이 소멸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저출산 해법은 일자리,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 문제 등에 함께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주거 지원,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와 교육비, 경감 등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중 노동시장을 해소하고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무상보육 실시, 아동수당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저 역시 결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우리 아이 보듬주택 정책, 결혼 및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경감을 위한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정책, 일, 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 정책 등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 휴직 강화 정책 등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알겠습니다. 종합대책 국가 존립을 막아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나열식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세금이 투입돼야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대책은 이미 100조 원 이상 비용이 투입이 됐습니다. 경직성이었죠. 예,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오히려 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문화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지금까지 행정적 지원, 즉 세제 지원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실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저출산에 대한 행정적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 정책 말고 문화적 포도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그 한 가지. 그 다음에 지방 소멸은 결국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정책도 좋습니다만은 지방 소멸 시대, 특히 포항에 같은 경우에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궁극적 대책은 뭐가 있는지 보관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에는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사회가 또는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본소득 개념을 차용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지방아기 기본소득과 같이 월 50만 원씩 20살까지 지급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과 수도권 과밀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출생, 기본소득 등은 이렇게 새롭게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의미로서 이미 아동수당은 현재 한 2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출생 기본소득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양육비 지급도 하고 해서 도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과 정책을 자주 이야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은 국가의 소멸이 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잉 경쟁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문화적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방으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와서 여기 포항에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이주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네, 이제 발언 시간 종료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통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산업들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인데요. 여성과 청년들이 원하는 정주 여건을 갖춰야 결국 가족 단위로 살기 좋은 포항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여성이나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산업의 육성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여성과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도시 성장 모델이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강 공급 도시에서 이제 문화 관광 도시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강 공급 도시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중앙 육성 정책으로 해서 포항이 철강 산업의 세 가지 메카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은 철강 공급 도시가 사실 남성 중심의 산업 도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일만 대교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따라서 포항의 민 100년 대계의 미래를 그려야 되는데 그 한 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경제 관광 문화 도시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여성 일자리, 단절 경력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화될 수 있는 일자들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블루베리 단지라든가 산단이 300만 평 정도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을 반추해 보자면은 이 블루베리 단지는 예전에 경공업을 위한 그런 어떤 산단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경공업을 위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남성 중심의 산업 도시에서 여성 중심의 산업 도시로 가야 되겠다는 그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블루베리 단지에서도 이런 경공업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단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포항은 여러 가지 허브적, 관광 허브적 역할, 영일만 대교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유입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허브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고. 네, 예정된 발언 시간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 답변해 주세요. 산업의 틀을 바꿔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논리는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생각입니다. 산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청년들은 지역에 남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업 인프라만큼 생활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주거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여가와 문화, 편리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환경이 좋은 도시로 떠나갈 것입니다. 워케이션도 가능한 좋은 경관에 청년들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공급하고 그들은 일은 물론 다양한 여가와 문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앞서 말한 산업과 인력 유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 규모의 디지털 융복합 도서관 건립을 해서 융합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식 직접 산업과 R&D 중심의 연구, 단지 조성 등이 여성 청년을 위한 유망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산학영 걸스데이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학교와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직접 지원 공급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런 것들의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네, 예정된 시간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주제로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한 발언을 포함해서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 비방은 금지됨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엔 앞서 가진 주도권 토론의 반대 순서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5분 동안 자유롭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포항은 철강 공업도시로 5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자립도도 물론의 거리와 여기에 경제생활을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철강 공업도시의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그 대안으로 한 축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바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경제 관광 문화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강 공업 도시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문화 도시, 즉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이 존재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 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혹시 우리 김상훈 후보께서는 이 문화 콘텐츠, 문화 관광 산업으로 갈 수 있는 포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다든가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포항에서도 문화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런 문화 관광 활성화 산업보다는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학원비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 돼서 상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름부터 먼저 해결하고 문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민생 7대 공약을 우선 시행해서 지방학이 기본소득제, 버스, 무료 버스와 택시, 그리고 잠시만요. 네네. 김상훈 후보님. 그 부분에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가운데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문화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일부는 동의합니다만은 사실 문화가 산업이 된 지는 오래가 됐습니다. 이 문화가 먹거리를 생산하고 시대는 이미 불어붙을 뻔한 산업의 한 분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포항이 100년에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문화 관광에 대한 산업으로 옮겨질 때가 됐다. 물론 철강 산업의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불이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도시로 가자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동빈대교가 원래 연말이면 완공이 된다 그럽니다. 동빈대교 완공이 되게 되면은 송도로로 해서 많은 교통이 집중될 거로 명약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상 로타리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유발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포스코의 제1고로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해수는 물론이고 상당한 문화적 접근성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1고로가 지금 폐쇄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폐쇄될 당시에 포스코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철강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리를 연결해서 철강 박물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철강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해도 쪽에서는 운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여기에 좀 적게 말고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컨텐츠를 잡아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컨텐츠가 철강 박물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박물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철강 박물관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광객들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다리를 건너서 해도까지 관광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김상현 후보께서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아젠다가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워낙에 민생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 속이라서 민생을 구제하는 방법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화 콘텐츠에 관한 콘텐츠는 아직 고민해보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또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혹시 당선되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마감할까 싶은데요. 문화는 산업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와 마찬가지고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길을 만들어 놔야 사람이 옵니다. 문화 콘텐츠를 만들자,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어떤 노력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놔야만이 이제는 사람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 맞은편에 후보자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현수막에 여러 글자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실 춘추관장이었습니다. 아침 인사하는 피켓에도 대통령실 춘추관장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글귀를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 중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걸어놓은 후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언급하는 후보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고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대통령실 춘추관장이라니 그만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포항 울릉은 대통령과의 인연만 내세우면 당연히 당선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통정권이라고 비판한 국민이 많은데 춘추관장 소통을 담당했던 분으로서 윤석열 정권을 불통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실 춘추관장은 제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춘추관장과 홍보기획 비서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은 정성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역정부나 소통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 그 소통에 대한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부, 그 불통이라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어느 정부나 어느 대통령이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이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초가 많죠. 왜냐 그러면은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여기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득을 보고 실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무지, 무능, 그리고 무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도 포기, 안보도 포기, 경제도 포기, 민생도 포기, 소통도 포기라고 합니다. 소통을 포기한 불통 사례가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입틀막입니다. 알고 계시죠?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줄 알았다며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무도한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후보께서는 춘추관장을 지내셨습니다. 소통하는 자리죠. 대통령의 입틀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을 틀어 막은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참 이 말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후보 비서실에서 제가 기획실장을 했고 당선인 비서실에서 정무팀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현상입니다. 임기가 2년 지났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폭거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평가할 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책임인식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책무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 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가 그렇고요. 종교적 문제가 그렇고 사회에 이해 상충되는 정치 집단과 세력들의 이야기되는 그런 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왔고요. 이걸 네네. 불통이라 본다 그러면은 그러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분명해야만이 알겠습니다. 정책을 관철시킬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편들어주는 후보로 비칠까 봐 걱정입니다. 입틀막 사건 중에는 최상병 사건이 있습니다. 수해 현장에 나갔다가 안전장구도 없이 급류에 휘말려 세상을 버린 해병 부대원 이야기입니다. 아실 겁니다. 포항은 해병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절차대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사건 이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이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절차대로 일을 진행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의 입도 틀어 막아졌습니다. 헤드락까지 걸린 채 끌려나갔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입을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국회의원의 생각이 다르면 비극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권단지 2년 만에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그러고 여기에 무도하다 그러고 독재다 그러고 외교를 포기했다 그러고.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포항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수도권 쏠림 현상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포항의 교육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육 정책에 대한 보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특구가 되면 3년간 30억 원에서 10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지역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용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받아 시설 몇 가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포항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해서 포항에 맞는 구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고교, 대학, 지역 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런 것이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있는 포항의 유수한 대학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교육발전특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준비한다면 포항 특성에도 맞고 포항에 도움이 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연계해서 움직여야 할 많은 분야도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지렛대로 산업을 키우는 것은 물론 포항 시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 답변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3년 동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후보도 지적했다시피 이제 여기에 대한 국비도 지원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인프라를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교육특구로 완전하게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는 뭐 자식 문제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없죠.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100가지 다가 걱정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뭐 사교육비 부담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사교육비 부담은 이명박 정부에서 21조 이렇게 상회가 됐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학력평가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구 지역의 현실한 당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만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교육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하죠. 평준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평준화된 고등학교가 남구에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12개가 북구에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교육적 현실성,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중학생들의 학력 성취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발언 시간이 종료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남구 울릉군 주민 여러분, 기호빈 이상입니다. 형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랑정신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국 근대화 철강 산업의 메카로 포항 제철의 근대화 정신이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정신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여기 포항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성지로서 대표 주자로서 여기에 포항 시민의 저력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저력의 정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력을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된다 봅니다. 포항의 100년 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우리가 손을 잡고 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저는 항만 하역 노동자 출신입니다. 청와대를 거쳤고 국회를 거쳤고 서울특별시를 거쳤고 언론사 대표를 거쳤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일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밀어주십시오. 여기는 보수의 성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우리 보수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항상 벌떡여야 되고 심장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과 편향된 사상에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보수의 성지로서 보수 성지를 살아가는 우리 포항 시민 주민들로서 시민들로서 저와 함께 성공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만들고 포항의 100년 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숨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경제는 점점 더 위기를 향해 치닫고 민생은 깊은 한숨만 쉽니다. 부디 국민과 함께 대안을 찾으십시오. 휘황찬란한 개발 공약으로 국민들을 다시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힘이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후보들과 지지자들 또한 더 이상 대통령을 감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민생 대전이고 이 민생 대전의 승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이 전쟁을 포항 시민의 승리한 민생 대전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아니,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로 기록할 것입니다. 부디 민생 대전장에 나와 주십시오. 포항시 울릉군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생존이고 우리 모두의 희망을 찾는 절규입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은이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